익숙해졌다 하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어머 너무 정갈하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신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핸드메이드 코트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일걸요. 이중지를 다 갈라놓고 얘네들을 합봉하는 방법. 처음에는 재봉틀로 한번 박고 그 다음은 손바느질로 연결해야 되는데, 재봉틀로 박을 때 일반적인 보통의 솔기에서 같이 박는 법 하나, 그리고 맨 끝에쯤에 다시 한번 또 갈라져야 되는 부분에서의 재봉법 하나, 그렇게 두 가지랑, 그리고 재봉한 다음에 손바느질로 연결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디귿자 공그르기 또는 감침질로 빨리 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잘 보이게 하려고 소매 두 장 소매인데, 이거는 큰 뒷소매, 약간 작은 앞소매. 지금 보이시는 면은 너치 표시가 되어 있죠. 안쪽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박아야 하기 때문에 겉면끼리 마주 닿게 놓습니다. 부분 너치 표시한 맞춤점이 있을 거예요. 그 맞춤점을 고정해서 맞춰주시고, 두 개를 합봉할 때, 자, 하나는 가르지 않고 하나는 갈랐어요. 가른 원단을 위쪽에 놓습니다. 내가 보기 위쪽으로. 자, 밑에서는 그냥 온전한 한 장, 그리고 위에서는 맨 앞에 한 장, 반장이죠. 그러니까 이중지에 반장 가른 것을 제끼세요. 그래서 반 개와 한 개만 재봉을 합니다. 저는 지금 0.7을 붙여서 재봉을 할 거라 1.5를 갈른 거고요. 0.7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자석 조기라고 하죠. 자석 조기는 여기 딱 붙여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바늘까지 잘 보시고 0.7에 맞는지. 제가 지금 만드는 것은 뒷소매를 앞소매에 끼는 건데, 다른 옷들은 뒷소매에 앞소매를 끼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옷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르는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은 방법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이렇게 제껴 놓고 0.7 맞춰 놓은 곳에 갖다 대고 재봉을 해주세요. 자, 여기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요 대목에서 보시면 이쪽도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소매부리가 될 거예요. 여기 소매부리, 여기도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접어서 공그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여기 끝에 여기 1.5 부분은 얘네들을 지금처럼 해오던 것처럼 한 장과 반 장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1.5까지만 받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끝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여기 뒤에도 갈라져 있어요. 여기도 갈라져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소매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얘랑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장을 제껴 놓고 한 장과 반을 쭉 박았었는데, 끝에 1.5는 맨 아래 깔린 아이 제끼고, 그리고 위에도 원래 제껴져 있고, 얘네 둘을 이렇게 똑같이 0.7 주고 재봉을 해주세요. 1.5 딱 안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가깝게 1.34까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그르기를 해서 윗장을 붙여주시고 나면 여기는 예쁘게 붙었고 여기는 또 갈라져요. 이렇게 나중에 갈라져야 얘네들끼리 다시 공그르기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겠죠. 붙여서. 그래서 끝에도 갈릴 수 있게 하려면 맨 끝에 부분은 뒤로 제꼈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은 그렇게 안 했죠. 갈른 부분 1.5를 그냥 똑같이 한 개 그대로, 그리고 반 개 이렇게 쭉 박았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나중에 안 갈라지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얘는 몸판이 갈라져서 소매가 들어갈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 안 갈라져 있죠. 밑에가 안 갈라져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한 장 그대로 깔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중지를 먼저 안쪽에서 재봉하는 것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봉을 했으면 시접을 펼쳐서 안쪽으로 넣고 덮어서 접어서
이 부분을 공그르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하셔도 되지만 여기를 살짝 조금만이라도 쳐내는 게 1.5를 가르고 0.7을 재봉해서 접으면 딱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모직이라 조금 두껍다 보니까 안으로 아주 쏙 들어가서 예쁘게 잘 덮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1mm라도 조금 가위로 쳐주면 훨씬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안 하셔도 되고 하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자, 그럼 공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원단이랑 아주 비슷한 색깔의 실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한 겹만 매듭을 짓습니다. 제가 이거 손바느질 하는 거 많이 영상에 있는데, 바늘에다가 실을 조금 두고 같이 꽁꽁 묶어서 손톱 끝으로 끝까지 가지고 오면 통통하게 매듭이 지어져요. 자, 그러면 공그리기 할 때의 자세,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접어야 되는 애, 그러니까 갈라서 더 큰 애, 걔가 내 몸쪽에 2개 하고 이렇게 접어서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첫 담은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예쁘니까 첫 담은 속으로 넣어주세요. 여기 첫 부분은 제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설명 없이 조금만 몇 담 뜰게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그르기법, 이 진한 선, 여기 재봉선 보이시죠? 조금 전에 미싱으로 박은 선이거든요. 그 선을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까지 이렇게 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 공그르기, 디귿자 공그르기. 제가 공그르기는 정말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내 쪽으로 건너와서 조금 0.5 정도 뜨고, 반대쪽으로 건너갈 때는 그대로 반듯하게, 사선으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내려가서 한 땀 뜨고, 여기서 한 땀 뜰 때는 아주 푹 떠도 돼요. 얘네 이중지라서 잘 표도 안 나고 두꺼워서 더더욱 표가 안 납니다. 또 한 땀 떠서 건너오고, 진도를 나갈 때는 속에서 파고들면서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갈 때는 반듯하게 건너가서 속에서 0.5에서 0.7 정도 건너가고, 다시 또 내 쪽으로 올 때도 반듯하게 와서 이렇게 디귿자 공그리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감침질이나 휘감치기 같은 방법을 해도 됩니다. 통칭해서 공그리기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 보세요. 내 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갔죠. 건너편으로 갔을 때 이 건너편에서 나오지 말고 내 쪽으로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찍어 오는 거죠. 이 사선으로 찍어서 진도가 나갈 때는 팍팍 떠도 돼요. 여기서 다시 내 쪽으로 왔죠? 그럼 건너편으로 갈 때는 반듯한 위치에 꽂고 0.578 훅 떠가지고 여기로 나오지 말고 반대편에서 나오지 말고 내 쪽에 접힌 원단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상당히 많이 물고 들어가도 돼요. 다시 건너편에서 훅 떠서 사선으로 파고 들어서 밑에서 삽 뜨듯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올 때 이 간격이 굉장히 조금이면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때 확 뜨고 나와도 돼요. 그러면 실표시가 많이 나서 보기 싫지 않을까. 생각보다 별로 표가 안 나고요. 그리고 같은 색깔 실을 쓰기도 하고 안쪽이라 뒤집어서 입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거 지금 제가 팍팍 떠오거든요. 그닥 크게 표시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디귿자 제대로 된 공그리기 하는 것보다 감침질로 쭉쭉쭉쭉 오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접고 하는데 살짝 다릴 수 있으면 다려서 모양을 잡고 하면 더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울이라서 조심스레 다려야 되고 약한 열에서 다려두니까 이게 잘 표가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접어가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건너편에서 떠서 확 떠서 가져오고 건너편에서 들어가서 0.78 정도 확 진도 나가서 또 뽑고
이렇게 해서 쭉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익숙해졌다 하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일반적인 디귿자 공그르기는 반듯하게 완전히 수선에 발을 내리듯이 정확하게 딱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얘보다 살짝만 빠꾸해서 뒤로 조금만 가서 떠도 괜찮아요. 아주 조금만 뒤로 가면 나중에 하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반듯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반듯한 데서 조금만 뒤로 가서 하는 것이 그 과정이 좀 낫다. 큰 상관은 없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베이지 색깔로 보이는 실은 나중에 뜯을 거예요. 뜯으면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겉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뜯어서 보여드릴까? 어차피 여긴 했으니까 살짝 뜯을게요. 자, 이렇게 가를 때 썼던 실을 제거하고 났더니, 안쪽에 제가 빨리 감침질 했던 거, 그리고 겉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 핸드메이드 코트 보던 그 결 딱 그대로 나오죠. 예쁘게. 어머, 너무 정갈하다. 이렇게 두 장을 서로 붙일 때 미싱으로 한번 또르륵 받고, 나중에 1mm 정도 쳐낸 다음에 덮어서 공그르기 또는 휘갑치기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모든 가장자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앞판 맨 앞에 뭐 트임이라든가 소매 끝이라든가 밑단이라든가 자체적인 원단 얘 하나 가지고 얘네끼리 갈라서 다른 원단과 같이 붙이지 않고 지들끼리 공그르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7씩 접어서 만나게 해서 똑같이 공그르기 또는 감침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면 이 안쪽 말고 겉면 쪽에 있는 아이를 정확한 간격으로 이렇게 다려서 공그르기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속도가 빠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칼같이 딱 다려지지 않고요. 다린다고 너무 누르다 보면 털이 눌려서 약간 색깔이 변화가 있거나 열 때문에 상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안 다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막 울퉁불퉁하지 않고 간격이 어느 정도 맞고 예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리시던지 편하게 집에서 그냥 내 눈만 보고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중지 재봉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